머스크, 중국차가 전기차를 파괴한다. 발언 배경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과격한 발언을 내놨다. 중국차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 전기차 회사는 무역 장벽 없이 경쟁사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역 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중국 기업이 어떤 종류의 관세나 무역 장벽이 구축되느냐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나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두는 성공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공정하며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비아디는 사상 최초로 테슬라를 추월했다. 핀플루언서도 책임 못 지는 동전주 니콜라 상패 위기만 세 번째.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급등주로 인기를 끌었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제2테슬라의 꿈은커녕 또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니콜라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뉴욕 증시에서는 니콜라 주가가 최근 거래일에서 5.43% 급락한 결과 0.72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주가가 1달러를 밑돈 탓에 페니스닥으로 전락해 단기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가가 오간다. 지난 22일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니콜라 경영진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소 연료전지 전기 트럭 생산과 수소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매수세를 끌지는 못했다. 주요 실적을 보면 회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1153만 2천 달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11달러로 월가 기대치를 웃돌았다. 또 재무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이 4억 6,470만 달러로 늘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니콜라는 작년 5월 말 나스닥 거래소로부터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 이후 몇 건의 계약과 공급 소식을 발표한 후 주가는 올랐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급 비용 급증과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수요 부진이 덮치면서 경영이 더 어렵게 됐다. 경영난이 이어지자 회사가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 등으로 주가를 떠받쳐왔지만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일례로 회사는 작년 12월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해 8월 최고 경영자 사임에 이어 11월 최고재 무책임자가 사임하는 등 경영 혼란이 짙어지자 1억 달러 규모 신주를 발행하는 한편 오는 2026년 만기인 전환사채를 2억 달러 어치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단기 매매만 따라 붙는 가운데 니콜라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1달러를 밑돌자 지난달 말 나스닥 거래소는 두 번째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래소는 나스닥 규정 5550AE에 따라 개별 기업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를 밑도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알린다. 지난 2020년 6월 기업 인수목적 회사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는 국내 사회연 결망에서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의 강력 추천 종목으로 꼽혀 매수 인기를 끌었다. 다만 이후 허위 과장 광고 의혹 등이 공매도 투자자에 의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유죄 판결을 받는가 하면 제네럴 모터스 등이 줄줄이 협력 관계를 철회했다. 니콜라 초기 투자자로 주목받았던 한화임팩트와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자녀 지분을 매도해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고 작년 상반기에 공시했다. 위기 모드 진입한 리비안 극복 가능할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판매 성장 둔화, 빠른 현금 소진 등으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 개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종전 24달러에서 14달러로 42% 하향 조정했다. 이날 리비안 주가는 이 보고서 영향 등으로 전일 대비 4.1% 오른 11.14달러에 마감했다.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지만 3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리비안은 2009년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아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픽업트럭이 주력 모델이며 SUV와 상업용 밴을 만들고 있다. 리비안은 성장성 확대를 위해 대중화 모델 R2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내달 7일 공개를 시작으로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산업이 성장 둔화로 고꾸라질 때 리비안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왔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차량 생산 및 판매 성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4분기 실적 및 올해 생산량 목표치 공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손실폭은 시장 예상보다 컸고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지난해 생산량 수준인 5만 7천 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6만 7천 대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또 1분기에는 차량 인도량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10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여파로 주가는 하루 새 26% 폭락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6분기 이내에 리비안이 파산할 수 있다며 대규모 비용 절감과 함께 경영진이 공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가에서도 경쟁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여파가 적지 않았다. 아담 조나스도 리비안이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전기차 산업은 적자 생존의 시대라며 리비안이 자조 잠재력, 지속 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업임을 믿지만 지금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담 조나스는 리비안의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실행 요소를 제언했다. 그는 우선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담 조나스는 리비안이 올해 4분기쯤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판매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특정 제품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및 자재 비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50억 달러 규모의 애틀란타 그린필드 조립 공장 건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자본의 대체 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다. 실제 작년 말 기준 리비안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93억 달러 규모다. 2026년에나 R2 플랫폼 기반 차량이 출시되는 만큼 자금 고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 둔화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급 원자재 부품에서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 간 협업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가에서 리비안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28명으로 이 중 15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전 6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목표 주가는 17.8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60% 높다. 리비안 주가는 지난해 27% 올랐지만 올 들어 53% 하락했다. 강아지 혼자 둬도 오케이. 루시드, 차량 온도 원격 조절 기능 출시. 루시드 모터스가 크리처 컴포트 모드라는 반려동물 보호자용 기능을 출시했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이 전했다. 테슬라의 도그 모드와도 유사한 이 기능은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있는 동안에도 주인이 차량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차량 터치스크린에서 크리처 컴포트 모드 아이콘을 눌러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이 활성화되면 디스플레이에 크리처 컴포트 모드가 작동 중이며 차량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기능은 주인이 차량 문을 열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배터리가 1%가 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크리처 컴포트 모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루시드 에어 차량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